늦은 밤, 태주는 병실 문을 조용히 닫는다. 복도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만든다. 그는 아들을 바라본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린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하냐. 그의 한숨이 병실에 가라앉는다. 문턱을 넘어 나오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흘끗 그를 보는 듯한 기척이 스친다. 태준이 멈춰 선다. 누구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흔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걷는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하나가 겹친다. 조용하게. 태준은 뒤돌아본다. 기척은 사라진다. 신경이 예민해졌네. 그는 다시 복도를 내려간다. 하지만 발걸음이 또 따라온다. 이번엔 확실하다. 태준이 갑자기 뒤로 몸을 돌린다. 거기 누구 있지? 아무 대답도 없다. 오직 정적만 길게 이어진다. 그때 주차장 쪽에서 급하게 문 여는 소리가 난다. 누군가 뛰어나가는 기척. 태준이 즉시 그쪽으로 향한다.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습한 공기와 낮은 조명이 불안하게 흔들린다. 기둥 사이에 누군가 스쳐 지나갔던 것 같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거기서 그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린다. 멀리서 운동화 밑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난다. 태준이 기둥 뒤로 다가가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철컥 닫힌다. 주차장 전체가 정적에 잠긴다. 그는 기둥을 돌아본다. 그곳엔 아무도 없다. 대신 바닥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집어든다. 글씨는 단 2단어. 그날 기억해. 태준의 표정이 굳는다. 무슨 짓이야. 그는 병실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 계단 쪽으로 향한다. 하지만 계단 위쪽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사라진다. 누군가 계속 그를 감시하고 있다. 태준이 중얼거린다. 감히 내 아들 앞에서 장난을? 그는 다시 뛰기 시작한다. 그러나 복도에 도착하자 아들 병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다. 멀리서 보이는 뒷모습. 태준이 즉시 달려간다. 야. 그림자는 놀란 듯 고개를 돌린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다혜가 얼굴을 내민다. 아버님? 그림자는 문이 열리는 순간 뒤로 사라진다. 태준이 계단 쪽을 본다. 누구도 없다. 다혜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왜 이렇게 급하게? 태준이 거친 숨을 몰아쉰다.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다혜의 표정이 순간 굳는다. 네. 태준이 메모지를 보여준다. 이걸 떨어뜨리고 갔어. 다혜가 메모지를 본다. 손이 떨린다. 그날 태준이 그녀를 바라본다. 뭘 알고 있어? 다혜는 즉시 시선을 피한다. 모르겠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낮고 짧은 전자음이 들린다. 둘 다 동시에 고개를 든다. 엘리베이터 패널이 깜박인다. 층수를 반복하며 멈췄다. 움직였다를 반복한다. 다혜가 속삭인다. 정상 아닌데요. 태준이 낮게 말한다. 오늘 이상한 기척이 너무 많아. 둘이 함께 병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또다시 발걸음이 들린다. 이번엔 아주 분명하게. 태준이 즉시 그쪽을 주시한다. 누군가 문 뒤로 사라진다. 다혜가 불안한 눈빛으로 태준을 본다. 아버님 혹시... 태준이 말한다. 그림자도 발걸음도 그냥 우연 아니야. 그는 문을 닫고 다혜와 함께 병실 안으로 들어간다.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는다. 아들의 심전도는 안정적이다. 그러나 침대 옆 작은 선반 위에 또 다른 물건 하나가 놓여 있다. 태준이 천천히 다가간다. 손가락만 한 검은 디바이스. 전원이 꺼져 있지만 누군가 방금까지 만진 것처럼 따뜻하다. 다혜가 숨을 들이쉰다. 저게 뭐예요? 태준이 들여다본다. 디바이스 측면에 작게 새겨진 글씨. 접근 로그 저장 장치 3.2. 둘은 동시에 얼어붙는다. 그 순간 병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인다. 치달까, 치달까. 태준이 속삭인다. 조용히. 손잡이가 한 번 더 움직이고 문이 아주 조금 열린다. 찬 바람이 들어온다. 다혜가 숨을 삼킨다. 문틈 뒤에서 누군가의 눈동자가 잠깐 스친다. 그리고 바로 사라진다. 발자국이 빠르게 멀어진다. 태준이 문을 확 열고 복도로 뛰어나간다. 설아. 그러나 복도는 이미 비어있다. 오직 아들 방 앞 조명만 깜박인다. 다혜가 뒤에서 속삭인다. 우리 노려지고 있어요. 태준이 낮게 말한다. 누구든 절대 그냥 안 둔다. 그는 메모지를 쥐고 병실로 들어간다. 그리고 결심한 듯 중얼거린다. 그날 내가 모르는 게 있었군. 기계음이 울린다. 병실 문이 천천히 닫힌다. 어둠이 복도를 덮는다. 아침이 밝기 전 병원 복도는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다. 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다. 아들의 심전도는 규칙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음이 오늘따라 더 초조하게 들린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메모지 한 장이 쥐어져 있다. 그날 기억해. 그 글씨만 몇 번을 들여다봤는지 모른다. 다혜가 커튼을 조심스럽게 열고 다가온다. 아버님, 잠 못 주무셨어요. 태주는 대답 대신 메모지를 보여준다. 이게 내가 아는 그날이냐. 다혜의 얼굴이 굳는다. 전 정말 몰라요. 태준이 시선을 고정한다. 내 손이 떨렸다. 다혜가 당황한다. 그건 놀라서. 태준이 그녀에게 한 발 더 다가간다. 어떤 날이길래 내가 놀라는데. 다혜가 더는 눈을 피할 곳이 없다. 저도 뭔가 계속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태준이 눈을 좁힌다. 언제부터? 다혜가 숨을 삼킨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부터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린다. 왜 말 안 했어? 다혜가 목소리를 낮춘다. 아버님, 전 그때 아버님이 너무 힘드실까봐. 태준의 표정이 굳는다. 힘든 건 지금이다. 병실 문이 갑자기 탕 하고 흔들린다. 둘 다 동시에 고개를 돌린다. 밖은 아무도 없다. 다혜가 속삭인다. 또 왔어요. 태준이 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간다. 누군지 잡고 말겠다. 문을 열어보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다. 단지 환풍기 소리만 낮게 울린다. 태준이 복도를 걸어 나간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다혜도 불안하게 뒤따른다. 코너를 돌자 바닥 위에 작은 종이 조각이 놓여 있다. 태준이 줍는다. 종이는 반으로 찢긴 지도처럼 보인다. 구겨져 있고 펜으로 급히 그은 표시가 하나 있다. 다혜가 물러선다. 저 표시 아들 회사 건물 뒤편이에요. 태준이 즉시 얼굴을 돌린다. 그걸 내가 왜 알아? 다혜가 멈칫한다. 예전에 같이 간 적이? 태준이 말없이 종이를 접는다. 같이 갔다고? 다혜가 고개를 든다.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그냥 점심 식사 때문에.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빠르게 스친다. 태준이 외친다. 야! 그리고 전력으로 달린다. 그림자는 반대쪽 출문을 열고 병원 밖으로 사라진다. 문이 흔들리며 덜컹거린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밀려든다. 태준이 계단을 뛰어내려가 바깥으로 나간다. 하지만 아침 빛이 비치는 주차장은 텅 비어 있다. 오직 차들만 조용히 서 있을 뿐이다. 다혜가 뒤늦게 따라 나온다. 아버님, 잡았어요?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아니다. 그 순간 환기구에서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금속이 벽에 부딪히며 굴러떨어진다. 둘이 동시에 그쪽을 본다. 작은 금속 조각, 약지 손톱만 한 크기. 태준이 주워든다. 회로 조각처럼 생겼다. 창고용 태그 같기도 하다. 옆엔 번호가 작게 새겨져 있다. 샵 112B. 다혜가 숨을 들이쉰다. 이 코드 아들의 연구 서버에도 있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돌린다. 연구 서버? 다혜가 턱을 깨문다. 아버님 혹시 모르셨나요? 아들은 회사 말고 개인 서버도 썼어요. 태준이 얼굴을 굳힌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다혜가 당황하며 손을 흔든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우연히. 그때 병원 유리창에 무언가 비친다. 둘이 동시에 고개를 든다. 유리 반사 속에서 멀리 주차장 너머 부드 쓴 사람 하나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서 있다. 태준이 손을 꽉 쥔다. 저 놈이었군. 그림자가 서 있던 자리에서 서서히 뒤로 물러난다. 달리지 않고 그저 천천히 사라진다. 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이 사람들 우리 움직임 다 알고 있어요. 태준이 낮게 답한다. 너도 뭔가 알고 있지. 다혜가 눈을 크게 뜬다. 저 아버님, 오해해요. 그러나 태준은 이미 결심한 듯 그녀에게 다가간다. 아들 사고 내가 다 말해야 끝난다. 다혜가 뒤로 물러선다. 정말 아니에요. 그때 뒤에서 다시 발걸음이 들린다. 위험한 타이밍. 둘 모두 병원 안으로 급히 들어간다. 복도에 올라오자 민호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아버님, 며느리님. 태준이 눈을 좁힌다. 넌 또 왜 여기 있어? 민호가 숨을 고르며 말한다. 방금 병실 CCTV가 꺼졌어요. 다혜가 얼어붙는다. 꺼졌다고요? 민호가 이어 말한다. 강제 종료, 누가 외부에서 차단했어요. 태준이 바로 병실로 달려간다. 문을 열자 아들은 그대로 누워있는데 침대 옆 의료기기 하나가 살짝 움직여 있다. 태준이 가까이 다가간다. 뭐야, 이게. 기기 뒤쪽 전선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당겨져 있다. 민호가 얼굴을 굳힌다. 누가 손댔어요? 다혜가 손으로 입을 가린다. 아들 위험했던 거예요? 태준이 선반 위에 금속 디바이스를 다시 본다. 그리고 방금 줍은 샵 112B 태그도. 둘은 정확히 같은 재질이다. 민호가 낮게 말한다.
아버님, 그 태그 서버 접근 권한 번호 같은데요. 태준의 얼굴이 굳는다. 내 아들 영구 서버를 건드린 놈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냐. 다혜가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는다. 그 사람들 사고 때도 있었어요. 태준이 그녀를 향해 빠르게 돌아선다. 말해. 다혜가 고개를 흔든다. 아니 난. 민호가 끼어든다. 아버님, 지금 중요한 건 이 메모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낸다. 태준이 받아 펼친다. 종이에 작은 글씨. 8일에 다시 온다. 셋은 동시에 얼어붙는다. 다혜가 숨을 내쉰다. 오늘이 딱 그 8일째예요. 그 순간 병실 스피커가 치직하고 울린다. 낮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지켜보고 있다. 모두가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본다. 다혜가 속삭인다. 지금 우리를. 민호가 아련하게 외친다. 아버님, 병실 밖. 태준이 문을 확 열고 나가본다. 복도 끝. 누군가 고개를 살짝 내밀었다가 다시 사라진다. 태준이 소리친다. 도망가지 마라. 그는 전력으로 달린다. 민호와 다혜도 동시에 뒤따른다. 하지만 돌아 나온 그 코너에 누구도 없다. 오직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하나. 태준이 죽는다. 글씨 하나. 기억해. 아직도. 태준이 이를 악문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다혜가 떨린다. 아버님 전 정말. 태준이 그녀를 똑바로 본다. 이제 숨기면 너도 위험해진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우리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태준이 그에게 고개를 돌린다. 넌 뭘 안다고. 민호의 눈이 잠시 흔들린다. 많이 알진 못해요. 하지만 아들 형이 죽기 전에 절 불렀어요. 다혜가 민호를 본다. 당신 그 얘기 왜 이제. 민호가 입술을 깨문다. 그날 못 갔어요. 가는 길에 연락이 끊겼어요. 태준이 눈을 좁힌다. 그럼 너도 뭔가 숨기고 있군. 민호가 말없이 시선을 피한다. 침묵이 길어진다. 그리고 다혜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버님 저 사실. 하지만 말이 이어지기 전에 복도 전체 조명이 푹 꺼진다. 어둠이 순식간에 덮친다. 민호가 외친다. 아버님, 며느리님, 벽 쪽으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울린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가까워진다. 태준이 낮게 말한다. 왔다.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멈춘다. 그리고 빛이 다시 켜진다. 복도 끝에 후드 쓴 사람 하나가 조용히 서 있다. 이번엔 아무도 도망가지 않는다. 서로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복도 끝에서 후드 남자가 정면으로 서 있다. 빛은 그를 정면으로 비추지만 얼굴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림자처럼 흐릿하다. 태준이 먼저 한 걸음 나간다. 이제 도망 못 가. 후드 남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기울인다. 민호가 팔을 벌려 다혜를 뒤로 보호한다. 아버님, 너무 가까이? 태준이 무시하고 계속 걸어간다. 내 아들에게 뭐 했어? 후드 남자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린다. 손가락 사이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다. 태준이 멈춘다. 또 메모냐. 후드 남자는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종이를 주운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손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다. 8일 전 누군가 문을 열었다. 다혜가 입술을 떨며 속삭인다. 문을 열었다고요? 태준의 얼굴이 굳는다. 사고 난 날 후드 남자가 고개를 아주 느리게 끄덕인다. 동작이 마치 조롱처럼 보인다. 민호가 묻는다. 그 문은 어디 문이죠? 후드 남자가 손가락으로 병동 아래쪽을 가리킨다. 지하 쪽. 아무도 자주 가지 않는 통신실 방향. 다혜가 두 손으로 입을 막는다. 아버님 사고 전날 아들이 내려갔던 곳이. 태준이 소리를 낮춘다. 지하 통신실? 후드 남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오른손을 들어 마치 따라오라는 듯 허공을 그린다. 그리고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간다. 태준이 움직이려는 순간 민호가 길을 막는다. 아버님 잠깐만요. 저 사람 유도하는 거예요. 태준이 민호를 밀쳐낸다. 유도라도 따라가야 한다. 민호가 외친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후드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를 돌아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슬며시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마치 늦지 말라는 신호처럼. 다혜가 작게 말한다. 아버님 저는 위험한 것 같아요. 태준이 그녀를 잠시 바라본다. 위험한 건 맞아. 하지만 지금 멈추면 영영 못 따라잡는다. 민호가 이마를 짚는다. 그럼 최소한 같이 움직여요. 아버님 혼자 가면 안 돼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좋다. 셋이 간다.
셋은 후드 남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천천히 걷는다. 복도 조명이 약간씩 깜박인다. 방마다 커튼이 흔들리고 어딘가에서 휙 지나가는 작은 바람 소리가 난다. 다혜가 속삭인다. 여기 어제도 이상했어요. 민호가 그녀를 지킨 채 걸어간다. 이상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태준이 지하로 이어지는 문을 연다. 문은 약한 바람에 밀린 듯 끼익하며 열린다. 내려가는 계단은 조명이 희미하다. 군데군데 전등이 깜빡인다. 태준이 중얼거린다. 사고 날 당시 비슷했다. 민호가 멈칫하며 묻는다. 당시에 지하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태준이 답한다. 그땐 몰랐지. 지금 보니 너무 닮았다. 셋은 계단을 내려간다. 지하 복도는 더 어둡고 더 습하다. 그리고 더 조용하다. 후드 남자는 끝에서 서 있다. 영화처럼 한 줄기 빛 아래에서 실루엣만 보인다. 태준이 외친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후드 남자는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손에 든 작은 리모컨 같은 것을 눌러 벽면의 스크린을 켠다. 지하 벽에 설치된 CCTV 모니터가 깜박이며 켜진다. 오래된 화면, 흑백이었다가 컬러로 돌아온다. 민호가 화면을 본다. 이거 사고 일주일 전 기록? 화면 속에는 아들의 모습이 있다. 지하 통신실 문 앞을 서성이며 계속 주변을 살핀다. 다혜가 입술을 떨며 속삭인다. 그날 여기 온 게 맞아요. 태준이 화면을 향해 다가간다. 왜 지하에 왔지? 후드 남자가 리모컨을 눌러 다른 화면을 켠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난다. 얼굴은 가려져 있고 검은 옷을 입고 있다. 아들의 뒤쪽에서 가까이 다가간다. 민호가 외친다. 저 사람 아들을 뒤따라왔어요. 태준이 화면에 얼굴을 바짝 붙인다. 저게 누구냐? 후드 남자는 리모컨으로 세 번째 화면을 켠다. 그 화면 속에서 아들이 문을 열려는 순간 뒷사람이 갑자기 아들의 어깨를 붙잡아 강하게 끌어당긴다. 아들이 놀라 뒤로 넘어질 뻔한다. 음성은 기록되지 않았다. 단지 두 사람의 격한 움직임만 보인다. 다혜가 뒤로 물러난다. 누가 밀었어요? 태준의 얼굴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굳는다. 저건 밀친 게 아니다. 민호가 묻는다. 그럼 뭐예요? 태준이 목소리를 낮춘다. 끌어낸 거다. 지하 통신실 안으로 후드 남자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정지한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 하나를 들어 누군가를 가리키듯 허공을 지적한다. 바로 너희 셋 중 누군가 라는 의미처럼 보인다. 다혜가 울먹인다. 저 아니에요. 민호도 숨을 거칠게 몰아쉰다. 저도 아니에요. 태준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날 누군가가 문을 열었지. 후드 남자가 갑자기 움직인다. 천천히 다가온다. 셋은 동시에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후드 남자는 태준 앞에서 멈춘다. 너무 가까운 거리,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후드 남자가 작은 USB 하나를 태준에게 건넨다. 아주 조용히 태준이 그 USB를 받아든다. 무게가 묘하다. 차갑고 누구 손길이 오래 남아있는 듯한 느낌. 후드 남자가 말없이 뒤돌아선다. 걸음은 느리지만 확신에 차 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킨다. 열어라. 라는 듯한 신호. 민호가 속삭인다. USB 아들 거예요. 다혜가 머리를 흔든다. 아들이 왜 이런 걸? 태준이 USB를 바라본다. 그 작은 금속 안에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진다. 후드 남자가 지하 복도 끝에서 천천히 사라진다. 빛 아래에서 그림자만 흩어진다. 태준이 USB를 3개 쥔다. 이 안에 진실이 있다. 민호가 물어본다. 지금 열까요? 태준이 고개를 든다. 아니다. 다혜가 놀란 듯 그를 본다. 왜요? 태준의 눈빛이 무섭게 가라앉는다. 일단 위로 올라간다. 이 파일 지상에서 열어야 해. 민호가 묻는다. 여기가 위험해서요? 태준이 대답한다. 아니다. 여기엔 아직 더 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금속 긁히는 소리가 천천히 울린다. 누군가 문 반대편에서 들어오려 하는 소리. 다혜가 숨을 삼킨다. 또 왔어. 태준이 USB를 품속 깊숙이 넣는다. 올라간다. 지금 셋이 돌아서 계단으로 향한다. 뒤에서 금속문이 으드득 열린다. 민호가 외친다. 아버님, 빨리. 셋이 계단을 뛰어오르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들을 따라오기 시작한다. 발걸음이 빠르고 분명하다. 태준이 이를 악문다. USB만은 절대 못 뺏긴다. 빛이 없는 지하에서
뒤따라오는 기척이 가까워진다. 지하 계단이 흔들릴 듯 울린다. 누군가 뒤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발걸음이 일정하지 않고 어딘가 기계적으로 규칙적이다. 태준이 선두에서 올라가며 외친다. 붙잡히면 끝이다. 빨리 올라와. 민호가 다혜를 뒤에서 밀어 올린다. 잡히게 두지 않아요. 계속 가요. 계단 난간이 금속음과 함께 떨린다. 뒤쪽에서 누군가 난간을 세게 붙잡는 소리가 난다. 금속 긁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린다. 다혜가 비명을 삼키며 속삭인다. 뒤에서 바로 뒤에서 잡아요. 민호가 뒤를 잠깐 본다. 회색 후드의 실루엣이 보일 듯 말 듯 어둠 속에 서 있다. 아버님, 더 빨리. 태준이 계단 마지막 칸을 넘어서 지상문을 강하게 밀어 연다. 위로. 문이 쾅 하고 병동 복도로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온다. 셋은 복도로 뛰어들어 문을 닫으려 한다. 그러나 뒤쪽에서 문이 안쪽으로 밀려 열린다. 누군가 계단 끝까지 따라온 것이다. 태준이 문을 잡아 힘으로 밀어붙인다. 문틈 사이로 검은 장갑 낀 손이 들이밀어진다. 젠장 밀어. 민호가 달려와 문을 같이 민다. 다혜도 어깨로 문을 밀어붙인다. 안 다쳐요. 장갑 낀 손이 틈을 넓히려고 악력으로 잡아당긴다. 문 아랫부분이 천천히 벌어진다. 손가락 마디마다 힘줄이 튀어나오며 흔들린다. 태준이 이를 악문다. 꺼져. 그는 발로 문 아래쪽을 걷어차 틈을 강제로 닫는다. 장갑 낀 손이 잠시 흔들리더니 갑자기 탁 하고 빠져나간다. 문틈에 남은 것은 짧게 긁힌 장갑 가죽 조각뿐. 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힌다. 다혜가 숨을 몰아쉰다. 따라올 거예요. 민호가 잠금 장치를 걸며 말한다. 잠깐은 못 나와요. 기계식 잠금이라 최소 몇 분은 걸려요. 태준이 낮게 말한다. 그 몇 분 동안 준비하자. 셋은 복도를 뛰어가 아들 병실 쪽으로 향한다. 복도 조명이 점점 밝다가 일부만 깜박이며 꺼져간다. 폐쇄된 병동처럼 불규칙한 조명. 다혜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한다. 이건 누가 조작하고 있어요. 민호가 빠르게 대답한다. 맞아요. 누군가 내부 전력을 건드리고 있어요. 태준이 말한다. 전력 조작 서버 접근. 이 병원에 내부자가 있다. 복도 끝. 아들 병실 문 옆에 또 하나의 메모가 붙어 있다. 검은 테이프로 고정된 작은 쪽지. 태준이 달려가 떼어낸다. 챙겨본다. USB 가져와. 아니면 둘 다 끝. 다혜가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둘, 누구요? 민호가 태준을 본다. 아버님, 이건 협상 과정 아니에요. USB 빼앗으려는 거예요. 태준은 답 대신 USB를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문을 연다. 아들부터 확인한다. 병실 안은 멀쩡하다. 아들은 그대로 누워있다. 기계음도 정상이다. 그러나 창가 쪽 커튼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 민호가 즉시 그쪽으로 달려간다. 누구이지? 그는 커튼을 확 젖힌다. 아무도 없다. 하지만 창틀에 먼지가 이상하게 닦여있다. 손바닥 모양처럼. 다혜가 주저앉는다. 여기 방금까지 있었어요. 태준은 아들의 손을 잡는다. 아들아, 조금만 더 버텨라. 그때 병실 스피커에서 짧은 노이즈가 울린다. 지지지. 이어지는 기계음. 낮고 왜곡된 목소리가 들린다. USB 선택해. 민호가 즉시 병실 스피커 가까이 다가간다. 이 병실 해킹됐어요. 다혜가 벽을 짚으며 말한다. 그럼 아들도 위험해져요. 태준이 USB를 들어 보인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거냐? 스피커가 한동안 조용하다.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가 흘러나온다. 8일 전 문을 연 건 한 사람. 민호가 눈을 크게 뜬다. 한 사람? 다혜가 입술을 깨문다. 그 한 사람이 누군데?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USB를 열면 알게 된다. 그리고 전부 꺼진다. 병실 스피커, 조명, 심지어 복도까지. 한순간 정전, 어둠, 정적, 숨소리만. 태준이 낮게 말한다. 이제 USB를 열라는 거다. 민호가 말린다. 지금은 안 돼요. 정전 상태에서 열면. 다혜가 끼어든다. 아들 기계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복도에서 또 발걸음이 들린다. 이번엔 분명히 둘이 아니다. 한 명, 한 사람의 느린 무거운 발걸음. 태준이 이를 악문다. 그 한 사람 온 것 같군. 문틈 아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무거운 넓은 그림자. 민호가 다혜를 뒤로 숨긴다. 문 열리면 바로 반대편으로 이동하세요. 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인다. 딸, 치달카.
다혜가 떨린다. 아버님 누군가 들어와요? 손잡이가 마지막 찰칵을 찍는 순간 문이 절대 천천히가 아닌 폭발하듯 열려버린다. 쿵.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쏟아진다. 빛이 복도로부터 새어들어온다. 그리고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다. 후드가 아니다. 검은 옷이 아니다. 신발은 낡았고 바지는 먼지투성이며 등은 굽어 있다. 하지만 얼굴은 다혜가 입을 틀어막는다. 설마 민호가 숨을 멎는다. 이럴 리가. 태준의 눈이 크게 흔들린다. 너 왜 여기 있지? 문 앞에 선 사람은 아들의 회사 동료, 아들 연구에 가장 깊게 관여했던 그 한 사람.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한다. USB, 그건 원래 내 것이야. 병실 문턱에 선 남자는 지쳐 보이지만 두 눈만은 이상하게 생생하게 빛나 있다. 마치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누군가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태준이 먼저 입을 연다. 너 왜 여기 있어? 남자는 주변을 흘끗 둘러본다. 침대에 누운 아들, 그 곁에 기계들, 그리고 USB를 쥔 태준의 손. 남자의 시선이 USB에 고정된다. 그걸 줘. 민호가 태준 앞에 서며 막아선다. 왜요? 남자는 짧게 웃는다. 내 형이 죽기 바로 전에 내게 오려고 했던 걸 몰라? 민호의 얼굴이 굳는다. 형이 당신한테? 다혜가 벽에 기대며 물어본다. 왜요? 왜 아버님이 아니라 당신에게? 남자는 다혜를 잠깐 바라본다. 넌 또 여기 있네. 다혜가 움찔 뒤로 물러난다. 태준이 남자에게 다가간다. 정확히 말해. 아들이 너한테 무엇을 전하려 했지?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태준에게 맞선다. 당신이 들으면 못 견딜 거다. 태준의 눈빛이 번뜩인다. 말해. 남자는 짧게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말을 꺼낸다. 당신 아들, 사고 아니다. 다혜가 숨을 삼킨다. 민호도 얼어붙는다. 태준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다. 그건 이미 알고 있다. 남자는 고개를 젓는다. 아냐.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고가 아니다. 태준의 눈이 흔들린다. 그럼 뭐냐? 남자는 침대 쪽으로 다가간다.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낮게 말한다. 이 아이 누군가를 지키려고 했다. 다혜의 표정이 얼어붙는다. 태준이 묻는다. 누굴? 남자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한다. 당신을. 침묵. 무겁고 긴 침묵. 민호가 숨을 뱉는다. 형이 아버님을 지키려고? 남자는 USB를 가리킨다. 그 파일 안에 당신들이 모르는 진짜 이유가 있다. 태준이 손에 든 USB를 내려다본다. 무게가 갑자기 배로 늘어난 것처럼 느껴진다. 왜 지금 나타났지?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온다. 나도 도망쳤다. 나도 쫓겼다. 그리고 오늘이 한계였다. 다혜가 갑자기 묻는다. 저들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너희를 감시한 그 놈들. 나도 똑같이 쫓겼다. 민호가 남자의 팔을 붙든다. 그럼 확실히 말해요. 형 사고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남자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본다. 한 명이 아니다. 민호가 멈춘다. 여럿?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 그룹은 아들의 연구를 훨씬 오래전부터 노렸어. 태준이 이를 악문다. 연구가 대체 뭐길래? 남자가 USB를 손으로 가리킨다. 저 안에 있다. 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왜 아들한테 접근했죠? 왜 우리에게까지? 남자가 다혜를 바라본다. 너는 그들이 보기엔 가장 약한 골이었어. 다혜가 한 발 뒤로 물러난다. 민호가 바로 다혜 앞으로 나서 막아선다. 근거는요? 남자는 민호에게 손가락을 겨눈다. 너도 마찬가지다. 민호가 경직된다. 나도? 남자가 낮게 말한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둘 다 의심했다고 했다. 정적. 다혜가 울먹인다. 저 그런 짓 안 했어요. 민호도 숨이 가빠진다. 저도 아니에요. 남자는 고개를 젓는다. 나도 아니었다. 태준이 이를 악문다. 그럼 누군데? 남자는 침대 쪽을 바라본다. 아들의 가느다란 숨결이 기계의 의존에 계속되고 있다. USB를 열면 알게 된다. 태준이 고개를 저으며 한 발 물러난다. 안 돼. 남자의 표정이 찢어질 듯 일그러진다. 지금 열어야 한다. 민호가 말한다. 정전이에요. 데이터 날아가요. 다혜가 울먹이며 덧붙인다. 아들 기계도 위험해요. 남자가 순식간에 태준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USB를 낚아채려 한다. 줘. 태준이 재빠르게 뒤로 물러난다. 놔. 남자가 다시 손을 뻗는다.
민호가 곧바로 뛰어들어 그를 잡아 끈다. 뭐 하는 겁니까? 둘이 병실 바닥에서 엉켜 움직인다. 침대 옆 기계가 흔들리며 경고음이 울린다. 10bp. 다혜가 비명을 삼킨다. 그만, 기계 건들지 마요. 남자가 민호를 밀쳐내며 소리친다. USB는 내 손에 있어야 돼. 민호가 다시 달려든다. 태준도 남자의 손목을 잡아 뒤로 꺾는다. 멈춰라. 남자는 고통을 참고 이를 악문다. 안 멈춘다. 내가 멈추면 너희는 전부 죽는다. 민호가 놀란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남자가 폭발하듯 외친다. USB, 속 파일. 이미 너희 중 한 명에게 연결돼 있다. 셋 모두 멈춘다.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듯 침묵이 흐른다. 다혜가 입술을 떨며 묻는다. 우리 중 한 명?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게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 태준이 USB를 더 세게 움켜쥔다. 말도 안 돼. 남자는 손목을 붙들린 채라도 태준을 응시한다. 너도 의심했다. 태준의 눈이 흔들린다. 나? 남자가 눈을 치켜뜨며 말한다. 그래. 아들이 마지막까지 말하려 했던 배신자. 그건 너희 널 중 한 명이었다. 민호가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남자는 숨이 가빠진다. 나도 다는 모르지만 USB를 열면 그 이름이 뜬다. 태준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한다. 반드시 지금 열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남자가 대답한다. 지금 열지 않으면 USB 데이터를 0으로 날리는 삭제 명령이 곧 실행된다. 다혜가 비명을 삼킨다. 자동 삭제? 민호가 얼굴이 굳는다. 시간 제한이 있어요? 남자가 태준에게 외친다. 그래. 지금이 마지막이다. 태준이 USB를 들고 흔들린다. 그럼 말해라. 왜,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너한테 연락했지. 남자는 잠시 입을 다물고 눈을 감았다 뜬다. 그리고 말한다. 그날 밤 내 아들이 찾아왔다. 태준의 눈이 흔들린다. 나 아니고 너에게? 남자는 침대 쪽을 바라본다. 그는 누군가가 널 노린다고 했다. 태준의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는다. 다혜가 충격에 벽을 짚는다. 아버님을? 남자가 이어 말한다. 그래. 너희 넷 중 누군가가 아버님을 배신하려 했다. 민호가 움찔한다. 네. 남자는 천천히 그들을 차례로 본다. 아들, 아버지, 며느리, 동생. 그 순간 병실 조명이 퍽 하고 튄다. 기계가 흔들린다. 심전도 경고음이 더 빠르게 울린다. 민호가 외친다. 아버님, 기계 안정화. 남자가 다시 태준에게 달려든다. USB가 작동되기 전에 태준이 뒤로 밀치며 외친다. 내 아들부터 살리고 난 뒤다. 경고음이 점점 빨라진다. 다혜가 절규한다. 그만 싸워요. 아들 죽어요. 심전도 화면이 빨간색으로 변해간다. 민호가 기계를 붙잡고 말한다. 아버님, 이거 누가 건드렸어요? 지난번처럼 전선이. 태준이 전선을 본다. 일부가 아주 미세하게 잘려있다. 정확히 누군가 일부러 건드린 듯. 남자가 말한다. USB 열어야 기계도 원래대로 돌아간다. 태준이 분노와 혼란 속에서 USB를 들고 병실 한가운데 선다. 누구 하나 숨을 쉬지 못한다. 그리고 태준이 외친다. 좋다. 다혜가 울먹인다. 아버님. 민호가 손을 쥔다. 아버님, 정말. 태준이 USB를 침대 옆 모니터에 꽂으려 한다.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외친다. 아버님, 그거 꽂으면.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린다. 복도에서 또 다른 후드 인물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다. 그리고 외친다. 그 USB 거짓이야. 복도에서 달려오는 두 번째 후드 인물. 땀에 젖은 운동화. 급하게 흔들리는 손. 호흡은 이미 터질 것처럼 거칠다. 그는 병실 문을 붙잡고 외친다. 그 USB 가짜야. 태준이 멈춰 선다. USB가 그의 손에서 떨린다. 뭐라고? 첫 번째 남자아들 동료가 반응한다. 멈춰. 가까이 오지 마. 두 번째 후드 인물이 그대로 달려들어 남자의 손목을 붙잡는다. 마, 지금 USB 꽂으면. 남자가 버둥거린다. 넌 왜 여기까지 온 거야? 후드 인물이 소리친다. 내가 죽이려고 했잖아. 방 안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휩싸인다. 민호가 둘 사이에 뛰어든다. 둘 다 그만. 두 사람의 팔을 양쪽으로 잡아당긴다. 태준이 거의 고함을 지른다. USB가 가짜면 지금까지 우리를 쫓은 건 뭐냐? 두 번째 후드 인물이 헐떡이며 말한다. 그 USB는 반쪽짜리야. 남자가 씩 웃는다. 반쪽, 이제는 반쪽이라고 말하네?
다혜가 눈을 크게 뜬다. 반쪽. 두 번째 후드 인물이 태준을 향한다. 아들 그 USB에 진짜를 담지 못했어요. 이미 누가 선점해서. 아들은 가짜 일부만 남겨둔 겁니다. 남자가 바로 반발한다. 거짓말하지 마. 그 USB는 내가 직접. 후드 인물이 고함친다.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민호가 두 사람을 밀쳐내며 외친다. 둘 다 진실부터 말해요. 두 사람의 숨이 거칠고 병실 안은 경고음과 호흡음이 뒤섞여 사람이 견디기 힘든 압박으로 가득 찬다. 태준이 USB를 높이 든다. 둘 중 하나 거짓말이야. 지금 말해라. 진짜가 뭐지? 남자가 먼저 입을 연다. USB 안에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암호 파일이 있다. 그 파일엔 배신자 이름이 뜬다. 두 번째 후드 인물이 끼어든다. 맞지만 그건 가짜다. 파일 구조만 진짜고. 내용은 조작돼 있어요. 태준이 되묻는다. 누가 조작했다? 두 번째 후드 인물이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본다. 그리고 무겁게 말한다. 그건 이 방 안에 있는 사람 중 하나다. 정적. 세 사람의 시선이 빠르게 서로를 스친다. 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또 우리 중 한 명? 남자가 비웃는다. 이제 와서 연기하지 마. 민호가 남자에게 다가간다. 당신 무슨 근거로 우리를. 남자가 울컥 외친다. 내 형이 그랬다고 했어. 민호가 멈춘다. 형이 뭐라고 했죠? 남자가 민호의 어깨를 붙잡는다. 형은 마지막 순간에 너와 다혜를 동시에 의심했다고 했다. 다혜가 절규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두 번째 후드 인물이 다혜 쪽으로 다가온다. 내가 아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아냐? 다혜는 눈물에 번진 얼굴로 남자를 밀친다. 저는 죄 없어요. 민호가 두 번째 인물을 막아선다. 확인도 안 된 걸로 말하지 마요. 후드 인물이 민호에게 고개를 돌린다. 내가 마지막으로 형에게 전화를 건 시각. 기록 알고 있어. 민호가 얼어붙는다. 전화를? 두 번째 후드 인물이 말한다. 사고 1시간 전. 너는 형에게 8번 전화를 걸었다. 태준의 표정이 변한다. 민호야, 그게 사실이냐? 민호는 입술을 깨문다. 그때 형이 뭘 숨기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남자가 웃는다. 봐. 내 동생도 뭔가 알고 있었다. 다혜가 민호를 바라본다. 8번이나? 민호는 그녀에게 소리친다. 오해하지 마. 나는 형 걱정돼서. 두 번째 후드 인물이 끼어든다. 둘 다 그만. 태준이 웅성거림을 제압하듯 USB를 높은 곳으로 들어올린다. 그래. 결국 모두 의심스럽다 이거지.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춘다. 태준의 음성은 깊고 차갑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USB를 꽂으면 진짜 배신자 이름이 뜨든 가짜 조작된 이름이 뜨든 둘 중 하나란 말이지. 남자가 외친다. 지금 열어야 돼. 두 번째 후드 인물이 동시에 외친다. 지금 열면 안 돼. 태준이 둘을 번갈아 바라본다. 이제 누구 말을 믿란 말이지. 그때 아들의 심전도 화면이 갑자기 흔들린다. 삐.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 다혜가 비명을 삼킨다. 아들 상태 이상해요. 민호가 기계 쪽으로 달려간다. 전선 다시 잘렸어요. 누군가 병실 문 열리기 전에 건드린 거예요. 태준이 복도 쪽을 본다. 문틈 아래 아주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다. 두 번째 후드 인물도 그걸 본다. 지금 복도에 또 있어. 남자가 욕을 퍼붓는다. 젠장 여기까지 들어왔어. 태준이 USB를 가슴에 붙잡는다. 일단 복도 놈부터 잡아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후드 인물이 그의 팔을 붙잡는다. 아니요. 지금 나가면 USB 뺏기고 아들도 끝장입니다. 남자가 반대편에서 태준의 어깨를 잡는다. 아니다. 지금 잡아야 한다. 저놈이 진짜 삭제 명령을 실행하는 놈이다. 다혜가 절규한다. 둘 다 뭐가 맞는 건데요. 민호가 외친다. 아버님, 지금 선택해야 해요. 병실 경고음, 두 후드의 외침, 민호의 호흡, 다혜의 울음, 아들의 흔들리는 심박 그래프. 모든 압박이 한 점으로 몰린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 조명이 한번 번쩍하고 터진다. 순간적인 섬광 속에서 복도 유리창에 비친 실루엣이 보인다. 길쭉한 체격, 낯익은 자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형태. 태준의 호흡이 멈춘다. 저건 민호도 뒤를 본다. 말도 안 돼. 다혜가 입을 틀어막는다. 설마 그 사람이. 실루엣은 섬광이 사라지기 전 조용히 중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쉬 하고 사라진다. 남자가 속삭인다.
봐라. 가짜도 진짜도 아니었다. 애초에 세 번째 놈이 있었다. 두 번째 후드 인물이 절망적으로 말한다. 배신자는 너희가 의심한 둘도 우리가 얘기한 넷도 아니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럼 누구지? 남자의 음성이 낮게 갈라진다. 그건 USB가 아니라 저놈이 들고 있다. 선광이 사라지고 복도는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 하지만 방금까지 유리창에 비쳐있던 그 실루엣의 잔상은 셋 모두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다. 태준이 가장 먼저 입술을 떨며 말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 민호가 고개를 세차게 흔든다. 아버님, 그 사람일 리 없어요. 다혜는 멍해진 듯 중얼거린다. 근데 너무 닮았어요. 아들 동료 남자가 손가락을 유리창 쪽으로 가리킨다. 봤지? 진짜는 저놈이다. 두 번째 후드 인물이 이를 악문다. 저놈 여기까지 들어왔다. 전력도 조종했고 기계로 건드렸고 태준이 두 사람에게 다가간다. 지금 그 실루엣이 누구라는 거냐? 남자가 태준의 눈을 피한다. 말하기 전에 당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태준이 고함친다. 말해. 복도에서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난다. 전선이 떨어지는 소리. 조금 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발걸음이 들린다. 민호가 철렁하며 말한다. 아직 저기 있어요. 남자가 태준에게 낮게 말한다. 저놈은 USB가 아니라 이미 완성본을 갖고 있다. 태준의 눈이 커진다. 완성본? 다혜가 속삭인다. 그럼 아들이 지키려던 건 USB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후드 인물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USB는 가짜 흔적만 담긴 미끼다. 진짜는 아들이 마지막까지 숨긴 원본. 민호가 태준을 바라본다. 아버님,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건 USB가 아니었어요. 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USB를 바라보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진짜가 아닌 것을 그는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켜온 것이다. 후드 인물 둘이 동시에 말한다. 저놈은 원본을 뺏으려고 아들을 지하로 끌고 갔다. 태준의 숨이 멈춘다. 키 끌고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아들은 스스로 내려간 게 아니라 누군가 끌려 내려간 것이다. 민호가 말문을 잃는다. 형이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후드 인물이 대답한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엔 누군가가 문을 억지로 여는 장면이 나온다. 다혜가 벽을 짚는다. 그날 지하 문 열리던 소리 들렸어요. 남자가 눈빛을 낮추며 말한다. 끌어내린 후 그 실루엣이 아들을 위협했다. 태준의 어깨가 크게 흔들린다. 왜? 민호가 절규하듯 외친다. 왜 형을? 두 번째 후드 인물이 말한다. 아들의 연구, 그게 이유다. 다혜가 울먹인다. 대체 연구가 뭔데요? 남자가 태준을 향해 천천히 말한다. 아들은 당신이 겪은 그 사건을 조사해왔다. 태준은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굳어버린다. 그 사건? 두 번째 후드 인물이 말한다. 당신이 몇 년 전 파면 위기에 몰렸던 그 사건. 그때 누군가가 당신을 함정에 넣었고 아들은 그 진실을 찾고 있었다. 민호가 복도 쪽을 바라본다. 그럼 지금 복도에 있는 저놈이 다혜가 말을 잇는다. 그 사건의 진짜 범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아들은 그 놈의 메인 단서를 찾았다. 그래서 끌려 내려갔다. 태준이 벽에 손을 짚으며 거의 주저앉는다. 내 아들. 나 때문에. 두 번째 후드 인물이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아니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 놈이 당신을 두려워해서다. 당신이 살아있으면 그 사건이 다시 파헤쳐질 위험이 있으니까. 병실 밖 복도에서 기계음이 한 번 울린다. 찰칵. 마치 누군가 장전하는 소리. 민호가 몸을 떨며 말한다. 저놈 무기 있어요. 남자가 태준에게 다가온다. 결정을 내려라. 문 열고 나가서 저놈과 직접 맞서던지. 두 번째 후드 인물이 반대편에서 말한다.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원본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태준이 둘을 번갈아 바라본다. 원본은 어디 있지? 두 사람 모두 대답하지 않는다. 둘 모두 어떤 이유로든 확실한 위치를 모르는 눈치다. 다혜가 손바닥으로 입을 누르며 말한다. 그러면 아들이 원본을 숨긴 이유는 하나뿐이잖아요. 민호가 다혜를 바라본다. 뭔데? 다혜가 눈을 감고 말한다. 누구를 믿지 못했다는 거죠. 정적. 태준이 낮게 말한다. 나도 포함해서? 두 후드 인물이 동시에 말한다. 그래. 그때 병실 복도에서 낮고 긴 울음 같은 기계음이 울린다. B2 유리창에
다시 실루엣이 나타난다. 이번엔 완전히 선명하다. 키, 자세, 어깨 각도. 태준이 알고 있는 딱 한 사람. 그는 태준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손을 든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병원 옥상 방향으로 가리킨다. 남자가 외친다. 저놈 원본 위치 아는 거다. 두 번째 후드 인물이 말한다. 옥상에 뭔가 숨겨져 있어. 태준이 문 쪽으로 돌진한다. 민호가 말린다. 아버님, 무기 있을 수도 있어요. 태준이 외친다. 걔가 원본을 들고 있다면 난 지금 당장 잡는다. 그 순간 유리창 실루엣이 마지막으로 태준을 바라보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 모양을 만든다. 올라와. 그리고 사라진다. 조명이 다시 깜박인다. 태준은 이를 악물고 복도로 나간다. 민호가 다이를 잡아 끌며 따라간다. 두 후드 인물도 뒤를 쫓는다.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문이 달그락 열려 있다. 차가운 바람이 병동 안으로 길게 불어온다. 태준이 낮게 말한다. 옛날부터 내가 가장 믿었던 놈. 그의 말은 떨렸고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민호가 아버지 뒤에서 말한다. 아버님 누구예요? 태준은 계단을 올려다보고 한 단 한 단 발을 올린다. 그의 목소리가 계단 천장에 울린다. 아들 사고, 그 사건, 그리고 나를 함정에 넣은 놈. 조용한 숨. 그 놈이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다. 옥상 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열린다. 철제 문이 퍽 하고 벽에 부딪힌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베어간다. 태준이 앞장서 계단을 빠르게 올라온다. 민호가 뒤에서 다이를 감싸며 따라붙는다. 두 후드 인물도 무기를 숨긴 채 경계하며 오른다. 옥상 난간 근처 가로등 한 개가 흔들리는 빛을 쏟아낸다. 그 아래 실루엣이 서 있다. 태준이 멈춘다. 너였냐? 실루엣은 고개를 천천히 든다. 빛에 얼굴이 드러난다. 민호가 숨을 들이마신다. 다혜가 그대로 주저앉는다. 두 후드 인물도 경직된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친다. 왜 너야? 실루엣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다. 아들의 멘토이자 태준의 오랜 지인, 그 사건 당시 태준을 변호하던 변호사 강도현. 민호가 절규한다. 도현 씨였어요? 다혜가 입술을 물어뜯는다. 믿었는데. 도현은 여유로운 눈빛으로 말한다. 벌써 알았나 보네. 태준이 앞으로 나선다. 왜 내 아들을 끌고 간 거냐? 도현은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른 손으로 작은 칩 하나를 들어 보인다. 밤빛에 반짝인다. 민호가 경악한다. 저게 원본. 도현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원본은 여기 있다. 다혜가 울먹이며 외친다. 그럼 USB는 그냥. 도현이 웃는다. USB? 그건 내 아들이 만든 가짜 루트. 나를 속이려고 던진 미끼다. 태준의 손이 떨린다. 너, 아들이 널 믿었어. 도현이 고개를 저으며 웃는다. 믿었지. 그래서 당했다. 두 후드 인물이 동시에 앞으로 나서려 한다. 놈 잡아. 지금 끝내. 도현이 손을 들어 둘을 제지한다. 움직이면 이 칩을 던져버릴 텐데. 그는 난간 뒤 어둠을 가리킨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 태준이 낮게 말한다. 아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도현이 짧게 한숨을 내쉰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도현이 천천히 다가온다. 아들은 너를 위해 움직였다. 민호가 외친다. 아버님을 위해서? 도현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너희 아버지. 그 사건의 진짜 범인이 누군지 찾아냈거든. 태준의 얼굴이 굳는다. 그때 날 함정에 넣은 놈이. 도현이 자신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두드린다. 나다. 정적. 천둥보다 무거운 정적. 민호가 무릎을 꿇는다. 당신이 아버님을? 다혜가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흔든다. 왜 그런 짓을? 도현이 입꼬리를 올린다. 너희 아버지는 그때 너무 많은 걸 파고들었어. 나한테 불리한 것들까지. 태준의 분노가 폭발한다. 도현아. 도현이 차갑게 말한다. 그래서 난 널 매장하려 했지. 두 후드 인물이 동시에 말한다. 아들이 그걸 찾아냈다. 그래서 죽이려 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태준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럼 내 아들은? 도현은 태준의 눈을 바라본다. 내 아들은 내가 직접 손댄 건 아니다. 민호가 외친다. 그럼 누구? 도현이 손에 든 칩을 살짝 들어 올린다. 이 안에 있다. 다혜가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형을 지하로 끌고 간 사람. 그게 누군데요? 도현은 다혜를 가리킨다. 너희가 절대 의심하지 않을 인물.
다혜가 뒤로 물러난다. 저 아니에요. 도현이 말한다. 당연히 너는 아니지. 너는 그냥 이용당한 쪽이니까. 태준이 이를 악문다. 그만 돌려 말해라. 누구냐? 도현이 손가락을 들어 방향을 가리킨다. 옥상, 난간, 저쪽. 어두운 구석.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온다. 발소리. 호흡. 걸음의 높낮이. 태준이 너무 잘 아는 방식. 그림자가 빛 안으로 들어온다. 둘째 후드, 인물이 숨을 멎는다. 민호가 손을 떨며 뒤로 물러난다. 다혜는 그대로 비명을 누르며 뒷걸음친다. 태준의 음성은 부서지듯 갈라진다. 그럴 리가. 그림자에서 나온 사람은 태준의 회사 동료이자 수십 년을 함께한 절친, 아들이 가장 삼촌처럼 따르던 사람, 박진수. 태준은 숨을 잃은 듯 경직된다. 진수야. 너는. 진수가 난간의 등을 기대며 말한다. 형님, 이제 알 때 됐잖아. 민호가 절규한다. 형을 지하로 끌고 간 게 삼촌이었어요? 진수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다혜가 울먹인다. 왜요, 왜 그런 짓을? 진수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훑는다. 도현이랑 난 오래전부터 한 팀이었다. 도현이 웃는다. 그래. 그 사건 때도 함께였지. 태준의 손이 주먹으로 굳는다. 너희 둘이 날 파멸시키려고. 진수가 말한다. 형님이 너무 깊이 파니까. 두 후드 인물이 동시에 소리친다. 아들이 알아챘다. 그래서 죽이려 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아들이 내 서버에 침투했더라고. 그래서 끌어내렸지. 민호가 외친다. 형을 밀었어요? 진수가 어깨를 으쓱한다. 살아있길 바랐지. 죽을 줄 몰랐어. 도현이 피식 웃는다. 거짓말할 필요 없다. 우린 죽이려고 했어. 태준이 도현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진수가 빠르게 개입해 말린다. 형님, 지금 달려들면 칩 잃어버려요. 도현이 칩을 높게 들며 말한다. 그래. 원본은 내가 가진 마지막 카드다. 그때 민호가 한 문장을 던진다. 그럼 형의 마지막 말은. 도현과 진수 둘 다 멈춘다. 민호가 울먹이며 외친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아버님을 지켜. 그게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태준의 얼굴이 무너진다. 내 아들. 도현이 차갑게 말한다. 그래. 내 아들은 마지막까지 널 지킨 거다. 진수가 잔혹한 듯 말한다. 근데 허무하지? 두 후드 인물이 동시에 태준에게 외친다. 지금입니다. 움직이세요. 도현이 칩을 떨어뜨리려는 순간 태준이 놀라운 속도로 달려든다. 도현의 손목을 붙잡는다. 철컥. 칩이 난간 쪽으로 흔들린다. 도현이 소리친다. 놔. 진수가 태준을 뒤에서 잡아 끌며 외친다. 형님 내려와. 진짜 떨어진다. 다혜가 비명을 지른다. 아버님. 민호가 달려들어 진수의 팔을 붙든다. 놔요. 난간 위에서. 네, 사람이 뒤엉켜. 칩이 위태롭게 흔들린다. 그때 첫 번째 후드 인물이 등 뒤에서 도현을 잡아당긴다. 끝이다. 두 번째 후드 인물이 진수의 팔을 꺾는다. 멈춰. 찰나. 도현의 손에서 칩이 공중으로 떠오른다. 회전하며 빛을 반사하며 난간 쪽으로 날아간다. 다혜가 비명을 찢는다. 안 돼. 태준이 몸을 던진다. 바닥을 긁고 난간 바로 앞에서 손을 뻗는다. 칩이 그의 손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린다. 도현이 절규한다. 놔. 태준이 이를 악물며 소나기로 칩을 움켜쥔다. 이건 내 아들 것이다. 순간 진수가 태준을 밀치려 달려든다. 형님. 그러나 민호가 진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다. 삼촌 끝이야. 두 후드 인물이 동시에 몸을 던져 도현과 진수를 제압한다. 바닥으로 쓰러뜨리고 손목을 꺾는다. 도현이 절규한다. 그 칩 열면 우리는 끝나. 진수가 소리친다. 형님. 그 칩 안엔. 태준이 칩을 들고 그들의 말을 끊는다. 내 아들이 남긴 진실이면 널 대신 들어야지. 바람이 분다. 옥상 조명이 흔들린다. 태준이 칩을 휴대 단말기에 꽂는다. 잠시 후 화면이 켜진다. 영상 하나. 아들의 얼굴. 다혜가 울음을 터뜨린다. 민호는 그대로 무너진다. 아들이 화면에서 입을 연다. 목소리는 힘들어 보이지만 명확하다. 아빠, 이거 보이면 난 이미 늦은 거야. 태준의 무릎이 풀린다. 아들아. 영상 속 아들은 계속 말한다. 아빠,
사고 아니야. 나 끌려 내려갔어. 아빠를 지키려고 증거 찾다가 민호가 흐느낀다. 형아. 아빠, 미안해. 내가 찾은 이름. 그건 도현. 그리고 진수 삼촌. 도현이 바닥에서 몸부림친다. 꺼버려. 두 후드 인물이 더 강하게 제압한다. 영상은 계속된다. 아빠, 제일 중요한 건 가족 의심하지 마. 태준이 숨을 멎는다. 민호, 다 해. 둘 다 아무 잘못 없어.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오열한다. 아빠, 난 아빠가 강해질 거라고 믿어. 영상은 마지막으로 아들이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으로 끝난다. 태준이 기계를 가슴에 파묻는다. 내 아들. 도현이 절규한다. 우린 아직 안 끝났어. 그의 손이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킨다. 그러나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의 눈빛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색으로 변한다. 끝났다. 태준이 도현의 멱살을 잡아 옥상 바닥에 박아넣는다. 진수가 비명을 지르며 버둥댄다. 두 후드 인물이 제사탄다. 이미 경찰 도착합니다. 증거 파일 실시간 업로드 중. 도현과 진수가 동시에 비명을 지른다. 안 돼. 멈춰. 이대로 가면 태준이 일어선다. 내 아들은 너희한테 당한 게 아니다. 그는 칩을 바라본다.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 너희가 내 아들의 선택을 막지 못했을 뿐이다. 경찰 헬기 불빛이 옥상을 비춘다. 사이렌이 울린다. 도현과 진수는 완전히 밀려난다. 민호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아버님, 형, 지켰어요. 다혜가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말한다. 아버님, 형이 정말. 태준은 하늘을 본다. 아들아, 이제 아빠가 지킨다. 밤바람이 지나간다. 옥상에 서 있는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긴 어둠 속에서 천천히 하나가 되어 사라진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남습니다. 다음 시간 마음의 창가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